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끝내주는 남자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정종현입니다. 자, 이번 주 들어서서 지수가 2,000포인트대를 바짝 도달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이후에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흐름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올해 들어서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 많은 영향력이 미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저는 핵심적으로 본다라면 각국의 정책적인 부분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로존의 경기 부양이라든가 또한 이제 나올 수 있는 중국의 경기 부양.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월 달에 금통위에서의 금리가 동결이 되긴 했지만 향후 시장에서의 인하 가능성을 엿봤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라면 어느 정도의 부양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한 해 만에 하는 시장 속에서 이렇게 그 이외 국가들의 경기 부양책이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을 상당 부분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도 올해 상반기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면을 암시하고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최근에 움직였던 업종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와 밀접한 흐름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정책적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야 올해 상반기 중에 있어서 또 이제 올해 통틀어서도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정책적인 부분과 또한 업종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3월 증시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봐야 될 타이밍인데요. 정책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각국 정책들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정종현 운영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은 3월 증시 얘기하기 전에 2월 마감도 됐으니까 이제 좀 마음이 편합니다. 주말도 있고요. 네. 좀 정리를 해볼까요? 2월 한 달 동안 어떠셨어요? 제가 잠깐 좀 예측을 해보자면은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웃는 모습을 이달에 많이 뵀어요. 사실 이번 주말이 개인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 1일이 일요일이니까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휴일이 하나 생겨서 별로 안 좋으실 것 같긴 한데 물어보셔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수익률이 많이 좋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올해 들어서 정유라든가 화학이라든가 기계, 건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조선까지 어느 정도 이제 정책적인 부분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업종군들이 올 한 해 좀 턴어라운드라고 하는 부분에서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많이 오른 종목은 한 50% 정도가 올랐고, 그리고 낮게 오른 종목도 한 20에서 30% 정도 상승률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수익률이 상당하시겠네요. 운용하시는 게 지금 2월 한 달간 한 20%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높은 수익인데요, 그 정도는. 사실 이렇게 시장을 잘 대응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일례로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에도 하이닉스를 살 게 아니라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는 쪽을 사는 게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좀 잘 맞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높은 수익률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정종현 운영역님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게 2월 달에 다들 막 코스닥 얘기를 했을 때도 저는 코스닥을 한 종목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끝내주는 전략 나왔을 때도 왜 코스피에 괜찮은 종목 많은데 왜 그러시지? 라고 여러 차례 이렇게 혼잣말처럼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시켰다는 게 또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월 증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또 3월 증시 대비를 해봐야 됩니다. 포커스 각국 정책에 맞춰 주셨는데요. 우선 어느 쪽부터 볼까요? 네, 이 부분은 다른 주제를 가지고서도 많이 연결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 그만큼 어느 정도 유동성이 국내 증시에 들어오고 또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봤던 외국인들의 어떤 현물 매수세가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도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로존 같은 경우가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국채 매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최근에 나왔던 보고서를 보니까 LTRO가 마무리가 되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늘었다라고 하는 그 분석 내용이 좀 많이 있던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1년도 1월 달 이후에, 즉 이제 LTRO가 시작된 이후 유동성이 어떤 확장 국면 자체가 상당 부분 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 우리나라 증시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제가 유로존의 LTR 지금 여기 빨간 구간으로 돼 있는 게 앞으로 이게 네, 그렇죠. 이 확장이 시작이 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예상된 그래프인 거죠. 그렇죠. 이제 왼쪽에 이제 파란색 그래프는 2011년도 LTRO 당시에 유로존의 어떤 유동성 확장 국면이 나타났던 부분이고, 이제 빨간 쪽 부분,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된 상황이 아니, 진행이 될 상황이죠. 2015년도 3월부터 나와 있으니까 아직은 이제 바닥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만큼의 어떤 그 자금 자체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제 뭐 유로존 경기 부양도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뭐 유럽계 자금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국내 증시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2012년도 그 1월 달에 차트하고 제가 이번 우리나라 차트하고 많이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이제 유로존이 경기 부양을 실시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화학업종이 제일 많이 올랐었다. 그 지수상으로도 한 20여%의 주가 상승률이 나타났다라는 점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인데요. 그 다음 주 일정 상황에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인대가 있잖아요. 뭐 제가 표는 하나 준비드리진 못했는데, 그 이번 주에 발표된 PMI 지표를 보게 되면 5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실제로 1분기 GDP 성장률은 예상보다 좀 안 좋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가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 자체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활발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재 유력 상황으로 보면은 뭐 이제 계속 이제 말로만 내고 있습니다만, 1분기 중에 뭐 금리를 인하하든 아니면 빠르면 남아있는 이제 2월 달, 뭐 제가 볼 땐 이번 주말밖에 없는데 뭐 2월 중에 뭔가 모종의 조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아마도 중국은 경기 부양 신경 쓸 게 아니라 그 황사나 좀 막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걔네 때문에 지금 저희가 죽을 맛인데, 서해안 쪽에 사시는 분들은 어디 다니지를 못하잖아요, 지금. 사실은 이제 뭐, 예전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타이어에서도 뭐가 나오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중국이 2008년도까지 고성장 나오게 되면서, 제가 서울에 한 20년 넘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날이 없었어요, 사실은. 3월에 더 최악의 황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황사가 심했던 게, 제가 20년 넘게 살았는데, 서울에서만. 그 봄이나 가을,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황사 때문에 고생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관지가 약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꽃샘추위가 난 것 같아요. 부양을 할 거면은 그 부양을 하지 말고 그 환경 관련한 쪽에다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얘기가 이 중국이 양쪽 하나 수혜주를 살 게 아니고 황사 관련주를 사야 되나요? 네. 어떤 견해를 그쪽 정부 정책 일반자한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부양이 나온다면 아마 이번 다음 주에 이제 전인대를 통해서 뭔가 모종의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대목이라 보여지고요. 이런 것 좀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태양광,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뭐 다른 얘기지만 그 상한가에 들어갔던 기업 중에 이건산업이 눈에 띄잖아요. 많은 이제 좀 전에 한솔홈데코도 상한가 진입했고, 주간장에 보니까 KC그린홀딩스도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보니까 기후 문제죠.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건자재에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분석보다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게 황사 관련 뉴스하고, 그 다음에 지구 온난화.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100 몇 년이 지나면은 지구 온도가 뭐 5도 6도 올라간다. 중국은 진짜 그래서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잖아요, 요새. 그래서 그렇죠. 막아야 돼요, 누가 좀 들어가서. 뭐 앞으로 뭔가 기후에 대한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 아마도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좀 미쳤다지 않았나. 약간 힌트가 나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앞서서 KC 그린홀딩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기쯤에 중국 쪽에서 수처리 관련 사업 이 부분을 좀 박차를 가겠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온 것 제가 같더라고요. 알기로는 지난해 가을부터 올해 연초에 그 대기 관련해서 규제책을 내놓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세게 낸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 또 나오게 되면 효과가 좀 있겠죠. 중국 얘기하다가 저희가 3,000% 갈 것 같으니까요. 빨리 넘어가고요. 지금 유럽, 중국 해봤으니까 미국 남았네요. 미국 보겠습니다. 간밤에 그 미국이 좀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안 빠졌는데 이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연방은행 총재들이
비교적 강하게 금리 인상 관련돼 있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해서 6월 금리 인상설이 좀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95.34 정도까지 크게 치달아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95 수준에서 항상 막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그 달러와 강세에 대한 부분이 많이 희석되지 않았냐,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되는 부분 자꾸 밀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조금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밤에는 비둘기파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만약에 어제의 흐름이 좀 이어져서 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 버리게 되면 분명히 주식시장 내지는 상품시장에 좀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뭐 그렇지 않고 다시금 뭐 내려앉는다라면은 이제 비둘기파적인 어떤 발언에 의해서 그 금리 인상이 뭐 9월 이후 뭐 빨라야 9월이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다시 시장은 호의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으로는 9월 인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중은 힘들고 옐런 총재가 발언했던 것 중에 가장 제가 믿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된 이후 한두 달 안에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3월 FOMC 회의에서 나왔을 때 결국엔 6월 달은 좀 빠른 시기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지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 쪽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라면은 아마도 뭐 간밤에 있었던 흐름 자체는 조금 바뀔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예측도 점점 이렇게 뒤로 미뤄지는 것 같아요. 지난해 말만 하더라도 뭐 상반기 중으로 뭐 얘기 나오다가 점점 미뤄지는 느낌이네요. 보통 이제 그 정부 정책상 금리를 인하를 하던 어떤 재정 정책을 쓰게 되었을 때 그 효과가 실물 경기로 나타나는 시기가 빨라야 한 3개월이고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면은 올해 연초에 뭐 ECB가 대규모 유동성을 풀었고 호주를 비롯한 각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시기가 올해 연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6월 달은 조금 빠르지 않겠냐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하반기 쪽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한 가지만 더 빠르게 짚어볼까요? 네네. 우리나라도 봐야죠. 네, 우리나라 뭐 2월 달에 동결이 됐는데요. 채권 시장에서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이미 많이 좀 그 반영이 되었고 3월에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더 높아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각 국가도 그렇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비롯한 어떤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증권주의 움직임이라든가 뭐 주택 경기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건설주 같은 경우도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기대감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슈를 좀 종목별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상당히 좀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6% 정도. 종가는 한 5% 강세로 마감되는데요. 이 강세 배경은 좀 어떻다고 보세요? 어떤 재료 때문이라고 보세요? 사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너무 안 좋게 많이 말씀을 드려서 보시죠. 네이버 자체를 저는 개인적으로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다른 사이트를 주로 사용하는데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그러신가요? 예? 정치적인 뭐 그런 게 아예 없지는 않은데 뭐 굳이 꼭 네이버를 안 봐도 전 다음을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보기가 편해요, 개인적으로. 다음이. 그래서 이제 포털 사이트는 그쪽을 보고 있는데 그 네이버 주가가 강세를 기록했을 때에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라인을 타고서 주가가 80만 원 이렇게 올랐을 때 라인 메신저로 저도 잠깐 사용을 했었는데 과연 이거 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지금도 라인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사장되다시피 할 정도 최근에 이제 광고가 몇 개 나오고 있긴 한데 뭐 카카오톡에 비하면은 뭐 사실 비교도 하지 못할 정도로 움직임이기 때문에 뭐 온라인 광고 시장이 사실상 개인적으로 조금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뭐 네이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주가 하락은 잘 아시다시피 알리바바에 대한 그 비중이 높아지면서 같은 아시아권 역에 있는 우리나라 네이버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많은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한 경우인데 글쎄 오늘 반등은 뭐 그래도 주가가 좀 뭐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고 뭐 그렇다고 해서 이 회사가 당장에 뭐 영업이익이 뭐 반토막 나거나 그럴 회사는 아니니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해서는 뭐 기대치가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과도한 주가 하락에 따른 뭐 기술적인 반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 쪽에서 좀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러한 부분의 영향력도 뭐 없지 않아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인 시장의 구도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외국인 내지는 유럽계
자금 이런 부분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네이버를 비롯한 쪽이 어떤 시장의 그 중심 종목으로서 떠오르기는 저는 좀 힘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IT 부품주들 오늘 일장도 강했습니다. 그런데 부품주 내에서도 좀 약간의 순환매도 형성되는 것 같고요. 역시나 다음 주에 있을 MWC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것 같은데요. 지금 MWC가 시작되기 전에 좀 시세가 반짝 나는 건지 아니면은 진행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좀 시세가 날지 관련된 종목들 투자 전략이 궁금해요. 예, 뭐 항상 이제 연초에 이제 삼성이 갤럭시 시리즈에 대해서 성공을 거두면서 연초에 이제 MWC에 대한 기대, 항상 또 신제품을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1, 2월 달에 어떤 그 모바일 부품주라든가 이런 쪽의 주가가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알려진 종목을 보게 되면 뭐 동양강철, 기가레인, 네페스, 그리고 최근에 좋았던 KH바텍, 그리고 인터플렉스라든가 아모텍, RF텍 이 정도가 이제 직접적인 어떤 수혜주로서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제 갤럭시 S6가 지금 뭐 루머상으로는 이제 아이폰 6하고 거의 비슷하다, 신제품하고 이제 거의 똑같이 나온다라고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실제 이제 뭐 유출된 화면이라든가 동영상 내지는 사진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라면은 뭐 과연 어느 정도 히트를 칠 수 있을지는 뭐 사실 뭐 제가 장담을 하거나 아니면 뭐 히트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힘들 것 같고 일단 수혜 종목군들은 상당 부분 주가에 항상 뭐 선반영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추격 매수에 가담하시지만 않는다면은 최근에 주가 상승이 있었던 만큼 아마 이 종목군들 거래하신 분들은 대부분 저는 수익이 났을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가올수록 뭐 이제 D-3일이니까 다가올수록 어떻게 보면 그 고점에서는 좀 차익 매물을 좀 내놓으셔서 수익을 좀 실현하시는 것이 뭐 좋지 않나 보여지고요. 오히려 이제 최근에 보면은 오르지 않았던 IT 부품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오르잖아요. 뭐 며칠간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뭐 거의 한 30% 이상 오르던 것 같고 그 이외에도 오늘 뭐 S맥이라든가 일진 디스플레이라든가 뭐 그밖에 몇몇 이제 저점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이게 많이 빠진 거죠?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일진하고 S맥은 네. 뭐 거의 뭐 한 60-70% 빠졌다. 반년 이상 하락한 엄청 많이 빠진 예. 거죠, 고점에서는. 고점 대비로 하면 한 30% 정도 남아있는 가격이니까 한 60% 이상 빠진 절반 이상 빠진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뭐 이들 기업군들이 뭐 실제로 이렇게 뭐 큰 적자가 나거나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서는 좀 영업 현황이 좀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좀 고점권역에 있는 종목군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파이어는 이번에 그 애플 와치가 글라스가 사파이어 글라스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거기다가 넣었을까요? GT&T가 근데 저번에 그 GT&T가 애플 쪽에서 신작에다가 단말기에 사파이어 안 넣는다고 그래가지고 걔네가 급락했던 파산까지 갔었었나요? 하여튼 급락했던 상황이잖아요. 이틀 연속 하한가 갔었어요. 그렇죠. GT&T가 예전에요. 그 뉴욕장에서요. 아니 우리 말고 뉴욕에 있는 GT&T 맞나 모르겠네요. GT8인가요?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관련해서는 오늘 이번 주에 제가 알기로 이제 뭐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이제 몇 개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해외 시장 쪽의 어떤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은 삼성 없었고 쪽 이야기로 봐야 되나요? 그러면? 딱히 그렇게 언급이 없었고요. 그냥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좀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고 그리고 워낙에 주가 자체가 부진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는 뭐 올해는 좀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식의 멘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갤럭시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기대감들은 있는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제 운용장님 말씀대로 저도 약간 세 번째인가 노출된 화면 보니까 그냥 아이폰 6더라고요. 그냥 특히 테두리 부분. 색깔만 조금 거의, 달라서 흑색으로 나왔던 거 치면 그거 빼면 그냥 아이폰 그대로 좀 캡처한 것 같은 느낌도 약간 근데 들고. 갤럭시 S5가 워낙에 이제 평가로는 망했기 때문에 6에 대한 그리고 어떤 이제 기대감이 그 좀 같이 있지 내는 않을까. 쪽에서 샤오미 쪽에서요. 5.7인치짜리로 해서 Mi7인가요, 걔네가? 하여튼 40만 원대 나온다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성능이 뭐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번에 다 거기 들어갈 거랍니다. 거기 MWC 다 들어가고 중저가 폰도 막 갖다 쏟아 넣을 거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전자가 실제로 기대만큼 좀 선전할 수 있을까요? 이번 분기나 다음 분기까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샤오미의 어떤 그 브랜드 가치는 물론 높진 않지만 저가폰 시장에서 이미 좀 약간 성공적인 런칭이 된 상황이라면 특히나 중국 내수 시장만 공략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게 약간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갤럭시 S5가 워낙에 실패작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6가 조금만 성공을 해도 그것에 비해서는 좀 기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 움직임상으로 보게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수혜를 너무 높게 평가하기에는 좀 위험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개인적으로는 하이닉스 쪽에 최근에 공매 물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로도 많이 나왔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이쪽에 대한 어떤 IT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대감 자체가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어 있지도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주 월요일 국내 증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시장의 전반적인 좀 관점 어떤 뷰를 가지고 계세요? 일단 뭐 다음 주 일정 상황을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MWC가 이제 화요일 날 있고 수요일 날이 이제 중국의 전인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의 기조 자체는 크게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전체적인 장이 밀림과 그리고 뭐 저가 매수의 어떤 부분 자체가 유입이 되면서도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현물을 사들였다. 그렇다면은 사실 간밤에 나왔던 뭐 미국발 뉴스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2,000포인트권에 오니까 국내 기관 쪽에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정책이라든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유지가 될 거라 좀 보여지고요. 사실 2,000포인트대를 넘는다고 해서 뭔가 뭐 새로운 시장이 열리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번 주 상승의 흐름에서 봤을 땐 경기 민감 산업재 섹터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어떤 한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 수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엔 미국의 금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각국의 경기 부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흥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을 지속적으로 가능케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물 매수가 지속이 된다라면 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한판 승부수는 어디다 좀 띄워보실 생각이세요? 뭐, 건설이라든가 증권과 같은 이제 우리나라 내부적인 경기 부양책이 있는 업종군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선업종군을 제가 설 연휴 바로 전에 그전 이제 금요일 날 2주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참 아쉽게도 상승해서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신용등급에 대한 하향 조정이 발표가 되면서 저는 조정의 빌미는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한간에는 머스크사가 3월 달에 대규모 발주를 내놓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조선주 쪽에 대해서는 뭐 공격적인 매수는 아니라고 해도 조정시 어떤 관점에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뭐 3월 수급에 있어서 핵심으로 짚어드렸던 제일모직과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격대 공격적인 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잘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추세를 조금 더 연장시켜서 보시는 것은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피해야 되는 쪽은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주 쪽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종목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르는 건설, 기계, 뭐 조선 이런 쪽은 오히려 공매도 물량 많았다가 주가가 오르면서 쇼커버링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쪽인데 기존의 주가는 내리지 않았는데 위쪽에서 오르지 못하고 공매도 물량이 늘어난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어떤 뭐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조금 피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IT 부품주 쪽 오르지 않았던 쪽에 대해서는 뭐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주 짧게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이제 분양 관련해서 저번에 정부 정책 때문에 이제 분양가 상한 폐지되고 나서 일부 첫 물량이 지금 풀린답니다, 요번에. 그런 것도 진행이 된다는데 단가 테스트가 그러니까 일부 이제 나오는 거겠죠, 건설사 쪽에서. 요거를 높게 잡아가지고 그래도 수요가 좋다 그러면 건설주가 실제로 이제 증권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수만 가지고도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제 상한제 폐지된 걸로 단가를 책정해서 내놨더니 뭐 뜨뜻미지근하다 시장 반응이 그랬을 경우도 좀 있는 거잖아요.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가격이 오른 거로 나온 거로 제가 봤는데 뉴스를 예, 예. 그렇게 해서 뭔가 글쎄요 뭐 주택 시장이 자꾸 가격이 오르는 게 저는 좀 뭐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뭐 건설 업종 자체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그동안 침체였던 부분 그리고 사실 이제 전세 시장이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제 본 매매 가격과의 괴리율이 굉장히
축소가 됐다라면은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매매 시장으로 발전이 되면서 조금 이제 그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금융 정책 자체도 이런 뭐 경기를 조금 호전시키고 자금을 풀어주고 완전 저금리 정책을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효과로서는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2월에 선전하신 만큼 3월도 성공을 빕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미국에서는 4분기 GDP, 2월의 시카고 구매관리자 지수, 2월의 미시간대 소비시장 심리지수, 1월 잠정주택 매매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일요일 2월 무역수지 나오고요. 월요일에 3가지 경제지표 있습니다. 1월 경상수지, 산업생산, 2월 HSBC, 제조업 PMI 발표됩니다. 중국에서는 일요일 2월 국가통계국의 제조업과 비제조업 PMI 나오고요. 또 2월에 HSBC 제조업 PMI 확정치 월요일에 발표됩니다. 일본에서는 2월 제조업 PMI 발표됩니다. 추가 상장 일정입니다. 보혜양조, 우리기술, 창해 에탄올, 보성파워텍, 시노펙스, 동아일텍, 한국자원투자개발, 트레이스가 신주인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트레이스는 전원 설치 물량 추가 상장했습니다. 네, 유동성 랠리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장세도 추가 상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